자,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 중에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미지 사용을 최적화할 때는 이미지 관련된 정보를 ALT, Alternative 약자입니다. 자, 요거의 속성을 이용해 제공해라 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이미지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img 태그에 저는 지금 이 HTML 파일과 같은 곳에 94.png라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94.png 그리고 alternative 텍스트에다가 자, 94.png는 생활 코딩의 로고인데요. 여기에다가는 생활 코딩 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잘못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열릴 때 이미지가 없으니까 깨지겠죠? 그때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 alternative 텍스트, 즉 대안 텍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라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스크린 리더와 같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정보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AAT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이제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이미지 부분에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소리로 읽어줘서 이제 어떤 정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이미지 검색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여기 생활 코딩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면 검색 엔진이 검색할 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걸 검색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이름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저장할 때는 보통 현업에서는 images라고 하는 디렉토리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디렉토리 명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하면 더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의 경우라면 image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94.png를 컷해서 images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images/94.png라고 하면 현재 이 HTM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image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94.png를 읽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미지만 보관한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권장사항으로는 이미지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이름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이름을 쓰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여기 94.png라는 것은 생활 코딩의 로고인데 저런 식으로 쓰지 말고 logo.p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이미지를 링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 부분을 A 태그로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html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 예제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고 이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텍스트처럼. 그럼 얘를 클릭하면 그 링크가 걸려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때 AA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설명하면 마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앵커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태그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 태그는 H1, H2 이런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목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 태그는 그 웹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 태그를 적합하게 잘 쓰는 것은 그 웹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고 또 적당한 콘텐츠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제목 태그를 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우리가 꼭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HTML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블로그나 뭐 게시판이나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글을 작성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HTML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생활코딩의 수업인 그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토픽 추가를 통해서 글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큰 제목 HTML 그리고 소제목은 기술 소개 그리고 그 밑에에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해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걸 가장 큰 제목, 기술 소개를 그 다음 제목, 공부 방법을 기술 소개와 같은 레벨의 제목으로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고 공부 방법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HTML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제목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진하게 표시 그리고 기술 소개는 그 다음으로 큰 거니까 한 16 정도로 하고 역시 진하게 얘도 16 정도로 하고 역시 진하게 이렇게 하면 마치 여러분이 H1, H2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여기 소스 보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이렇게 strong은 이제 강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spa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CSS와 관련된 건데 폰트 사이즈를 24픽셀이라는 그 컴퓨터의 고유한 그 단위, 길이의 단위를 지정을 했는데 요건 이제 제목이 아니잖아요. 제목 태그가 아니잖아요. 기술 소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것들은 제목의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HTML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제목이고 기술 소개가 그 하위에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정보를 바로 이 태그들이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제가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통 에디터를 보시면 최근의 에디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눌러보면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제목 1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제목 2를 누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덜 강조된 형태로 나오죠. 이것도 제목 2. 그리고 소스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H2, H3 즉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이런 항목들을 쓰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꾸며주는 것 사이에는 실제로 다른 태그가 사용되고 있죠.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웹사이트를 만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래도 우리가 사실은 아주 자주 어떤 이 웹상에서 정보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 태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옵션을 써서 제목과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제목과 관련된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